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만나보겠습니다. 솔제니친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내전 시기인 1918년에 태어나 2008년 사망할 때까지 온전히 격동의 세월을 살아낸 작가입니다. 잠깐 러시아 혁명 이후의 구소련 역사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부터 1924년까지는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1924년 레닌 사후부터 1953년까지는 스탈린 집권기로 스탈린은 여러 번의 숙청을 거쳐 집권한 후 비밀 경찰 강화 등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스탈린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지만 1941년부터 45년까지 독소 전쟁을 치르면서 2천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대조국 전쟁을 치릅니다. 1953년부터 64년까지는 크루쇼프가 집권하는 시기로 해빙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64년 후르쇼프 실각 이후 82년까지 브레즈네프가 집권하게 되는데 소련 사회는 정체기에 빠지면서 냉전 시기를 맞이합니다. 1982년 브레즈네프 사후 1985년까지는 과도기로 안드로포프가 집권 15개월 만에 사망하고 체르넨코가 뒤를 이었지만 13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그 후 1985년 젊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소련의 초대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그 후 구소련은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시대가 열리면서 옐친 대통령이 1991년부터 99년까지 집권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을 시작으로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죠. 푸틴은 2008년부터 2012년 측근 메드베제프 대통령 시기 총리를 지내다가 다시 2012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2020년 개헌으로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솔제니친은 레닌 시기부터 후르초프 시제를 거쳐 브레즈네프 시기에 망명하였다가 옐친 시기에 러시아로 돌아와서 푸틴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솔제니친은 거의 모든 지도자를 겪어낸 러시아의 작가이죠. 그럼 솔제니친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작가 솔제니친의 아버지 이사키 세미노비치 솔제니친과 어머니 타이시아 자하로브나 세르바크입니다. 아버지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장교였고 어머니는 그루지아 출신이었는데 둘은 모스크바 유학 중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1918년 12월 11일 카프카스의 키슬로보츠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솔제니친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사냥하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솔제니친은 아버지는 없었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조부모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유년 시절에 로스토프 나돈으로 이사를 가서 가난 속에서 생활하였죠. 사진은 어린 시절의 솔제니친입니다. 똘똘한 눈매와 툭 튀어나온 이마가 특징적이죠. 사진은 키슬로보츠크의 솔제니친 생가의 모습입니다. 솔제니친 가족이 로스토프 나돈으로 이사간 후 숙모의 소유였다 1970년대에 허물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18세인 1936년 로스토프 국립대학에 입학합니다. 물리수학을 전공하였죠. 성적이 아주 뛰어났으며 이때 공산주의 청년동맹 즉 꼼소몰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21살 때인 1939년에는 모스크바 역사철학문학대학 통신과정 학생이 되어 문학을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 훗날 모스크바 연극계의 거물이 된 자바츠키 밑에서 배우 수업을 시작하지만 발성에 문제가 있어 배우의 꿈을 단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수용소 내에서도 배우를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하죠. 사진은 로스토프 대학 2학년 때인 1937년의 모습입니다. 학창시절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10학년제 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솔제니친은 1940년 4월 27일 같은 대학교 여대생이었던 나탈리아 레시에톱스카야와 결혼합니다. 사진은 결혼식 날의 솔제니친 부부입니다.
1941년 로스토프 국립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모스크바 역사철학 문학대학 시험을 치르지만 독소 전쟁이 발발하여 학업을 중단하죠. 1941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소 전쟁이 시작되면서 솔제니츠는 소집되어 포병학교 과정을 마치고 포병 대위로 참전합니다. 1945년 2월 동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 지금의 칼리닌그라드에서 정치적인 고발을 당해 재판도 없이 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58조에 저촉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서신에서 스탈린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이 발각되었는데요. 스탈린을 빠한, 즉 우두머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솔제니츠는 8년 징역에 3년 유형 선고를 받고 1956년에 풀려납니다. 사진은 포병대 소속 장교들과 찍은 것입니다. 솔제니츠는 맨 왼쪽에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쇠목걸 얼굴 그리고 넓은 이마가 어렸을 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에게 적용된 형법 58조란 후퇴 당시 상황을 전한 자, 후방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발설한 자, 독일군의 위력을 과장한 자 등 거의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교동노동수용소 8년, 유형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마르피노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마르피노 수용소는 제1원의 소재가 되었던 곳으로 똑똑한 죄수들을 가두고 과학 연구를 시킨 감옥입니다. 죄수들에게 음향기기, 도청 등을 개발시켰죠. 죄수가 업적을 세우면 감형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그런 일을 거부하며 온전히 형을 사는 것을 택하기도 했었죠. 솔제니치는 형기 중 4년간을 죄수 수학자로서 특수연구소에서 보내고 마지막 4년을 북카프카스 탄광지대에서 일했습니다. 사진은 마르피노 특별수용소입니다. 1948년 12월 사진이죠. 솔제니치는 1947년부터 50년까지 고격하였습니다. 1948년 솔제니친의 부인은 두 번의 이혼 소송으로 솔제니친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의 일이었죠. 부인은 솔제니친이 석방되기 1년 전인 1952년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솔제니친이 석방된 이후 1957년에 다시 재결합하지만 결국 1972년에 헤어졌죠. 그리고 솔제니친은 1952년 수용소에서 서해부를 수술합니다. 1953년 2월 솔제니친은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유형수로 석방되죠. 1953년 솔제니친은 3년 유형수의 몸으로 카자흐스탄 코크테르크로 추방됩니다. 안병동에서는 우시테르크로 나오죠. 이 기간 중에 위암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당시 3주일 정도밖에 생이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완쾌되었습니다. 이 과정과 병원 생활은 안병동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 솔제니친은 1956년 복권됩니다. 흐르쇼프가 공산당 간부 비밀회의에서 비판을 시작해서 제20회 공산당 당대회에서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하여 그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됩니다. 동유럽의 자유화 바람도 시작되고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적으로 해빙 무드가 무르익게 되죠. 솔제니친은 유형에서 풀려난 후 앞서 언급한 대로 1957년 2월 아내와 재결합하여 랴잔에서 중학교 물리수학 교사를 하며 지냅니다. 사진은 유형 생활을 하던 카자흐스탄 코크테레크의 흙 오두막집입니다. 유형수 솔제니친이 1953년 9월부터 1955년 6월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사진은 1955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집필 중인 솔제니친입니다. 1955년 솔제니친이 선생으로 일하면서 측지학 수업을 하는 전경입니다. 1955년 카자흐스탄 학생들과 유형수 선생 솔제니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956년 드디어 유형이 끝난 후 침대로 썼던 상자 등 가구를 나누어주는 모습이죠. 이 오두막은 1956년 8월부터 1957년 7월까지 교사 일을 하며 하숙했던 블라지미르주 밀체보 마을의 자하로바라는 부인의 오두막입니다. 이 여인은 마트료냐의 집 여주인공 마트료냐의 원형이었습니다.
1957년 솔제니친 부부가 재결합하여 까잔에서 지낼 때의 사진입니다. 솔제니친은 1962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합니다. 시인 뜨바르도프스키가 편집장으로 있던 노브이 미르지에 실리죠. 체제 비판적 내용 때문에 흐르시초프에게 보고해서 읽게 하였고 흐르시초프가 승인하여 결국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노브이미르 편집진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편집장 뜨바르도프스키입니다. 뜨바르도프스키는 솔제니친의 작품을 실어주고 그의 창작을 독려하였습니다. 1964년 후르쇼프가 실각한 후 브레즈네프 시대가 1982년까지 이어집니다. 브레즈네프는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소련은 다시 냉전 분위기로 회귀합니다. 스탈린 시대로 돌아간 듯 검열도 강화되고 수용소도 강화됩니다. 이에 솔제니친은 계속 체제 비판을 하고 작가들에게 걸게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솔제니친의 작품들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안병동을 노브이미르지가 실어주지 않자 마이크로필름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찍어 유럽으로 보내서 노어와 영어로 출판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의 원고들은 비밀경찰에 뺏기게 되죠. 1968년에는 작가동맹에서도 제명당합니다. 1968년 이 시기에 솔제니친은 아이가 하나 있는 이혼녀였던 수학자 나탈리아 스베틀로바를 만나 동거합니다. 그리고 1972년 전 아내와 정식으로 이혼하고 나탈리아 스베틀로바와 재혼하여 아들만 3명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유명한 지휘자로 성장하였죠. 서구에서 솔제니친의 작품들이 출판되면서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그가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도덕적인 힘으로 추구한 점을 수상 이유로 밝혔죠. 러시아에서는 4번째 수상자였습니다. 이반 분인, 파스테르나크, 솔로오프, 솔제니친이었는데 솔제니친은 수상을 위해 출국하면 소련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소련에서 추방당한 후에 뒤늦게 노벨상을 받게 되죠. 사진은 1974년 노벨상을 받는 모습입니다. 1973년부터 수용소 군도가 파리에서 출판됩니다.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용소들을 군도로 보며 그동안 연구한 다양한 수용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시기에 14년 8월과 수용소 군도가 지하 출판으로 러시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은 솔제니친을 소련에서 추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진은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복권된 후 1989년에 출간된 수용소 군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솔제니친은 1973년 10월부터 1974년 2월 체포 직전까지 베레젤키노의 동화작가 추콥스키의 집에서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고르네이 추콥스키는 소련 문학계에서 작가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원로 작가였죠. 그의 집 옆에는 파스르나크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솔제니친은 1974년 2월 12일 모스크바 자택에 들렀다가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13일에 경찰총장이 불러 조국을 배신한 죄로 추방을 결정했다며 쉐리메츠에보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태워 보내죠. 솔제니친은 러시아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쾰른의 하인리히 벨 집에 도착하여 머물다 나중에 스위스 쯔리히로 갑니다. 소련에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솔제니친의 집을 찾아가 유품들을 극비리에 빼돌립니다. 솔제니친이 받았던 훈장, 작가동맹 회원증 등 모든 것을 미국 대사관 무관이 빼돌려 나중에 솔제니친에게 전달하였죠. 사진은 1974년 2월 12일 체포 당시 솔제니친이 살던 모스크바 고지츠키 골목의 집 현관입니다. 사진은 1974년 1월과 2월에 신문들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솔제니친에 대한 비방 기사들입니다. 멸시와 분노, 배신은 용서받지 못한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추방 이후에는 인민의 의지가 완성되었다 등의 문구가 보입니다. 1974년 2월 14일 독일에 도착한 솔제니친이 쾰른의 하인리히 벨 집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74년 2월 15일자 이즈베스티아 신문에서
솔제니친의 추방 소식을 타스 통보로 전하는 기사입니다. 사진은 스위스에 도착한 솔제니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 후 솔제니친은 서유럽, 캐나다, 미국 등을 여행하였고 1975년에 스위스 쭈리히로 돌아와 붉은 수레바퀴 집필을 계속합니다. 1976년에는 영국, 프랑스 등을 여행하였죠. 1976년 솔제니친은 미국의 버몬트주로 이주합니다. 버몬트주는 50개 주에서 49번째 주로 가장 힘없는 주라고 합니다. 50번째는 와이어주입니다. 솔제니친은 버몬트 주에서도 가장 산골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러시아 귀환시까지 가족과 함께 머뭅니다. 대서양과 맞닿은 곳이 없어서 바다가 없이 육지만 있는 버몬트 주의 카벤디시에서 지내며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벤디시는 인구 1940명 600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도널드 레이건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죠. 사진은 솔제니친의 창작실입니다. 미국 버몬트주 카벤디시의 솔제니친의 집입니다. 1976년 가을부터 1994년 5월 러시아 귀국 시까지 머물렀습니다. 거주공간, 창작실, 예배실,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 아들과 수업하는 솔제니친의 모습입니다. 1980년 여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솔제니친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솔제니친이 비판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솔제니친이 미국의 자유주의가 천박하다고 비판하고 특히 대중예술이 너무 향락적이어서 전망이 없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솔제니친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기에 개신교에서도 그를 비판하게 되고 솔제니친이 대러시아 정책에서 미국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미국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솔제니친의 복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용소 군도가 산까지 타게 되죠. 솔제니친은 이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는 수용소 군도는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었기에 혼자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노브이미르지의 입으로 된 단편들, 변방들에서 예고, 전환기에서 나스젠과 살구잼 등을 발표하며 러시아어로의 귀환 직전에 러시아 독자들에게 신고식을 합니다. 솔제니친은 1994년 5월 27일 러시아 마가단으로 귀환했습니다. 그의 러시아 귀환식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먼저 미국에서 비행기로 마가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열차로 모스크바까지 오면서 거치는 역마다 내려 환영 인파들 앞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1994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솔제니친을 환영하는 인파를 찍은 것입니다. 뒤에는 연해두 수용소에 대해 옐친에게 모두 말하라는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솔제니친은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후 1994년 10월 28일 모스크바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이 연설은 러시아 TV로 생중계되었죠. 솔제니친은 모스크바 강 남쪽에 위치한 트로이체 리코보라는 마을에 정착하여 부인과 함께 말년을 보냅니다. 사진은 2003년 트로이체 리코보 자택에서 부인 세 아들, 손주들과 함께 찍은 것입니다. 2006년에는 솔제니친이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제1원이 TV 시리즈로 방영되었습니다. 사진은 포스터와 신문 기사입니다. 트로이체 리코보의 트로이체, 즉 삼위일체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독실한 정교신자였던 솔제니친이 트로이체 리코보 마을에 정착한 이유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솔제니친은 옐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하였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솔제니친은 2007년 국가공로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누워있던 솔제니친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직접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죠. 사진은 마병 중인 솔제니친을 찾아가 직접 상을 수여한 푸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007년 7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솔제니친입니다. 앞으로 향한 그의 시선이 러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이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2008년 8월 3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돈스코이 묘지에 안장되었죠. 이 사진은 2008년 8월 6일 조성된 솔제니친의 묘에 헌화하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의 모습입니다. 돈스코이 묘지에 정비된 솔제니친의 묘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에 제막된 동상에 푸친 대통령이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와 2루블짜리 기념 은하입니다. 우표에는 뒷배경에 수용소의 감시탑과 건물이 그려져 있고 기념 은하에는 책꽂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대한 평가는 양분됩니다. 꼴리마 이야기를 쓴 수용소 문학의 또 다른 대표자 바를람 샬라모프는 솔제니친은 수용소 문학에서 세 번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 다블라토프가 두 번째, 솔제니친은 세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제니친의 활동을 도발적인 액세서리로 개인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한 사업가의 활동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러시아 농촌문학의 대표 작가 발렌틴 라스푸친은 문학과 공공생활 모두에서 러시아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며 위대한 도덕군자, 정의론자,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그림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